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문제 12번부터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씩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풀었던 내용과 조금 연관성이 있네요. 그래서 우체국 예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고른 것. 그래서 제휴 서비스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자, 어쨌든 간에 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마구잡이 그냥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뭐 비꼬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조사 시 현금을 전달한다. 뭐 선물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을 대행한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기타 우리 제휴카드라든가 제휴카드 있다 그랬잖아요.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11번 문제에도 나왔던 창구망 공동이용 이런 것들. 우체국 창구에서 자행 거래할 수 있는 거 창구망 공동이용.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거죠. 11번에 스위프트 해외 송금하는 거. 자, 스위프트 해외 송금. 그 다음에요. USD 타발 송금 나와 있죠. 이거 좀 이따 선택지 보고 더 설명드릴게요. 자, USD 달러 타발 송금. 그 다음에 외화 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화 환전.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경조금 되고요. 선물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 대행 가능합니다. 기억님 맞고요.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 해외로 계좌 이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USD 타발 송금 서비스는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이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요게 이제 가맹된 이런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함정이 있었죠.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금융경제, 과세,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제 문제가 좀 너무 포괄적이네요. 채권 시장에는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회사채, 환매 조건부가 아니라 금융채가 있죠, 여러분들. 금융채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요. 마지막 거. 환매 조건부 채권은요, 단기 금융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콜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도성 예금증서 시장이라든가, 기업 어음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환매 조건부 채권은, 단기 금융시장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은행으로 국민, 우리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이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맞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이 맞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요, 한국은행, 그 다음 한국수출입은행이 있어요. 저도 이제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은행 금융권에 취업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 이런 중소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요, 특별법에 따라 이제 설립된 특수은행입니다. 특수은행이에요.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특수은행입니다. 됐죠? 이거 되게 어렵죠. 모든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합소득 중에서, 자, 여기서 이제 비과세 있죠.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이 있어요. 자,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산하여 이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객 확인 제도는 고객별 신원 확인,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 굉장히 그 다양한 얘기가 들어 있었고요. 이거 사실 하나하나 문제로 접근하면 되게 깊게도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되게 얄팍하게 다 묶어놨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와닿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부터 이제 좀 실무 문제죠. 완전 실무 문제입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런 걸 잘 알아야겠죠. 이제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융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우체국 금융상품. 듬뿍 우대저축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성 예금으로 예금액별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자,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이웃사랑 정기예금은요, 장기기증자, 헌혈자, 뭐 입양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장애인 이런 것처럼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떤 좀 공교 이런 공익형 이런 상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입양자가 가입 대상이면 최소 가입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3년 동안 하게 되고요. 금액은 1만 원 이상이고 최고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챔피언 정기예금은 가입 후 3개월 경과 시 최초 가입 금액의 90% 범위 내에서입니다. 90%.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CD. 양도성 예금 증서는 중도 해지 불가능하죠. 자, 이거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따라서 이걸 만기 전에 이제 현금화 하려고 하면은요. 만기 전 현금화 하려고 한다면 유통시장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통시장에 매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죠. 요거. 자, 요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에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제 강의로만 이제 다 준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서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보면은요, 상품들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특징과 함께, 예금자보호법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시험 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세요. 뭐가, 적용이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자, 그렇게 하면 일단, 답은 1번이고 나머지 왜 틀렸는지까지 다 정리를 했죠. 자,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판매 중인 우체국 보험의, 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5번은 지금 이제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보시면은요.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에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참 왜 공부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 실무에서 다 활용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에서 수술 급부금,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지급하는 돈이죠. 수술에 대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수술 급부만을 지급한다. 이런 게 꽤 있습니다. 중복 적용 안 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에 있어서도 중복 적용 안 해주는 것도 꽤 있어요. 자,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은요,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이게 장애인 전용인데 지금 여기서 2종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종과 지금 2종과 지금 3종이 있죠. 그래서 지금 2종이 바로 이게 암과 관련된 겁니다. 암보장령이에요. 암보장령. 그래서 여기 이제 생활보장령,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암보장령, 그 다음에 3종은 상해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상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해보장용.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지금 2종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말 하나 바꿨죠. 정말 좀 치사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암보장 개시일은 지금 암보장령이니까 암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뭐라고 됐냐면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 참 치사하죠.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전을 꼬아놓으면요.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듯한데?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참 웃기죠. 개시일은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근거 규범에 따라서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내용을 풀어줄 거는 별로 없는데 이런 어떤 강조점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꼬아놓는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말이. 숫자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법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으로 만든 문제는요. 이런 패턴을 갖게 돼요. 숫자를 조금 바꿔놓고 그죠? 이런 것처럼 말 한 글자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좀 유의해 주세요.
나머지 4번 읽어봐 주시고요. 16번 한번 볼게요. 이게 보험 관련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 자, 보험 관련 세금.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저축성 보험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은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된답니다.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게 2번이 좀 어렵죠. 연금성 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지된 모든 계약은 해지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계약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모든 계약 부분이 틀렸고요. 해지가산세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는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냐면은요. 연금저축의 경우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 연금보험이 있고요. 세제 비혜택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 연금보험만 해당됩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책에다 나와 있는 얘기는 하지만 주민세 포함해서 과세 대상 금액이 2.2%가 징수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다 규정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동일한 계약권으로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장애인 전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공제 중복을 안 해줍니다. 안 돼요, 중복으로. 자,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보고요. 17번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추론을 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보험 계약을 부활한 경우, 자, 보험 계약 부활. 첫 번째 1번에 보험계약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죠. 실효된 이후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험계약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사례로 제가 만들어 보면은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보험자와 계약자 간에 이런 보험계약이 체결이 됐었어요. 보험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됐었습니다. 계약이 체결이 돼서 이렇게 쭉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실효가 됐어요.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돈을 안 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실효가 돼서 이렇게 실효기간 쭉 오다가 다시 이 시점에서 이게 보험계약이 부활한 겁니다. 보험계약이 부활했단 말은 뭐냐면은요. 이때 계약한 내용을 다시 이때 그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예요? 실효 있죠. 실효. 이렇게 실효됐을 때 이 기간에 여기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보험자가 물어줘야 될까요? 물어줘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효력이 실효기간인데 여기서 사고 난 거 어떻게 전액 다 책임집니까? 이 이후부터 이제 부활한 다음부터 적용되는 거면 모를까? 아니면 이 전에 있었던 거나. 그래서 실효된 이 기간 동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도 틀렸고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2번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생명보험이라 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 이거는 법률 용어로 특히 이제 혹시 상법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이거 되게 자세히 공부했을 겁니다. 요거는 많은 얘기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3번은 보험계약에 무효가 있고 보험계약에 취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험계약의 취소가 있고요. 보험계약에 무효가 있습니다. 그럼 무효는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계약 취소는 뭐냐면 일단 유효하게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고요. 여기에 이제 의사표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이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의 무효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계약 시점으로 소급돼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죠.
취소잖아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됐나요? 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그러니까 최초 청약시, 이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나, 부활 청약시, 자, 이때 부활, 다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부활 청약시에도 다시 다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 약관 같은 것들 있죠. 약관 해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어떤 경제적 강자인 이런 이를테면 기업의 입장을 좀 제한하고요. 계속해서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어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최대한 고지해줘야 되고 설명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업에게 의무라든가 많은 책임을 부과합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17번까지 해결을 했고요. 여러분들 여기 지우고 한번 1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 문제네요. 영어 두 문제 빼고. 자, 18번.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너스 문제죠.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는 거죠. 정하지 않고 일생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망하거나 어떤 좀 심각하거나 어떤 이런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런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보험금을 정해놨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죠? 저축성보험 나와 있고 연금보험 나와 있고 교육보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어 문제입니다. 굉장히 평이한데요. people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은 disagree.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 단어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정리시켜 드릴게요. 자, 뭔가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동의하지 않다로 해석해도 되는데 문맥상 좀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disagree. 사람들은 뭔가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 about how soon the world will run out of oil 이렇게 돼 있죠. run out of oi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오일, 그러니까 이게 석유로 이걸 해석하면은요, 석유의 고갈, 런아웃이 뭔가 이렇게 소모되다, 고갈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석유가 언제 고갈될 것인지, 하우스는 언제 고갈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서로 의견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it does not matter whether oil will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or the next 150 years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또 런아웃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석유의 고갈이 20년에 걸쳐 고갈이 될지 150년에 걸쳐 고갈이 될지는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it does not matter. 그죠?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20년이 걸쳐 고갈이 될지 150년이 걸쳐 고갈이 될지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Since oil is 여전히 still going to run out. 계속해서 석유는 지금 여전히 런아웃 되고 있다. 석유는 지금 여전히 고갈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자, we cannot depend on it to meet our energy needs forever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we cannot 우리는 depend on to meet 우리의 에너지 욕구에 대한 우리의 에너지 욕구를 영원히 이러한 석유에 대해서 석유가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depend on 여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석유가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beside 게다가 it's limited supply 공급이 제한돼 있다. 석유는 limited 그죠? 생산 또는 공급이 지금 제한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oil is an imperfect 불완전하다. 에너지 소스 자 오일은 석유는 에너지 원천으로서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it pollutes 오염시킨다. 더 에어 공기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it is inefficient 비효율적이다. 왜? when it is burned 연료로 불타오르면서 공기를 오염시킨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돼 있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발화됨으로써
이게 불타오름으로써, 그죠? 활용되어짐으로써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대충 뭘 말하는지 알겠나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There are much better fuels available. 여전히 훨씬 더 좋은 이런 연료가 있을 것이다. 있다. 그죠? 우리는 단지 need to find, 찾아야 된대요. cheaper ways to, 여기서 하네스라고 나와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하네스가 원래, 이렇게 뭐, 레펠 타거나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이렇게 유니폼 비슷한 거, 이런 거 하네스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활용할, 또는요, 이용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또는요, 해롭지 않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need to find, 찾아야 된다. 값싸고, 그 다음에, 더욱 해롭지 않은, 또는 활용할, 어떤 무엇의 이런 자원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새로운 대체 자원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better than 이랬잖아요. much better plus available. 여전히 더욱더 좋은 원천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의 어떤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더 좋은 자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better energy source exist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존재한다. 더 좋은 자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the supply of oil will never run out. 이건 완전 반대로 되는 거죠. 석유는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이건 완전 반대로 간 거죠. 그 다음에 oil is an efficient source of energy. 석유는 효율적인 에너지 원천이 된다.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Oil will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석유는 향후 20년 동안 고갈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 이제 얄팍하면 이걸 답을 했을 겁니다. 20년 분명히 나왔는데. 근데 이건 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석유가 20년이 걸릴지 150년이 걸릴지 그게 고갈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또 다른 이런 자원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다. 이거. 자, 이제 20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알면 이제 이걸 맞추는 거고, 이 단어를 모르면 이 문제는 좀 어렵겠죠.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in global business. 당신이 만약에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you must, 당신은 반드시 understand the cultures of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And learn how to adapt to them.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 자, 조금 넘어가서 It is important. 왜?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That you should not, 당신은 should not make business decisions that are based on misconception. 오판에 또는요, 오해에 근거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죠? 자, 오판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 You should not 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보시면요. One misconception is,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One misconception, 하나의 어떤 오판 중에 하나로 에소센트리즘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이제 알면 이 문제는 푼 거고요. 자, 에소센트리즘이죠. 센트리즘. 이게 뭐냐면은요, 자문화 중심주의란 말입니다. 에소센트리즘이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요, 자민족 중심주의를 말합니다. 자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문화만, 자기가 속한 문화 또는 자기 나라의 문화만 너무 우수하다고 믿고 다른 문화를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미스컨셉션, 원 미스컨셉션. 그러니까 오판 중에 하나로 이걸 들고 있어요. 계속 한번 볼게요. The belief that one's own culture is better than other countries. 이건 뭐라고 확신을 하는 거다. 자기가 속한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믿는 거다. 개념적인까지 해주고 있죠. Ethnocentrism can exist, 여전히 존재한다. In an individual or in an organization.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존재한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o.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이 나오는 거죠. to. 뭐 하기 위해서
뒷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가 A, 여기 이걸 맞추는 거예요. 뒤에는 여기 이게 나와 있고요. 에소센트리즘이 나와 있고요. to 자문화 중심주의를 뭐 하기 위해서는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ifferent elements of culture. 뭐라고 돼 있어요? 필요하대요. 뭐가? 다른 나라의 문화적인 요소, 이를테면 including language, 언어, religion, 종교, 가치관, 관습, 이러한 미세한 요소들을 우리가 다른 문화의 요소들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하는 것이 뭐 하기 위해서는 자민족 중심주의 또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to avoid로 가야겠죠. avoid가 회피하다, 지나치다, 극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to avoid로 가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여기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자민화 중심주의를 모르더라도 대충 뒤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요즘 여러분들 영어 다 공부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토익 한 350점에서 400점이면은 충분히 완역이 가능한 정도고요. 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면은 충분히 하나도 안 틀리고 정말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런 정도 영어 수준이었고요. 계속 기출문제가 요 정도니까 너무 혹시 영어에 이렇게 울렁증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문건을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자꾸 문제를 풀어보고 이래야 실력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우편 및 금융 상식 기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